네, 오늘은 건강 수명 100세 시대에 웰 에이징 활력을 높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이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로 많은 피로감을 우리 호소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감이 커지는 그런 코로나 블루. 근데 이제 이게 더 심해지다 보니까 자꾸 하루 종일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코로나 레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가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좀 더 다운되면서 우울감에 더 심하게 빠지는 그런 암담한 감정, 그걸 가지고 코로나 블랙, 하여튼 이런 용어를 쓰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거의 베이스에는 피로라는 게 깔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피로의 원인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의 현대인들의 피로감이 더 커진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특히 조금 나누어 본다면 크게 이제 에너지 대사, 두 번째는 호르몬 관련, 세 번째는 면역, 그다음 네 번째는 어떤 산화 스트레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간 디톡스, 여섯 번째는 수면 위생,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제가 짧게 에너지 대사라는 부분과 그다음 우리 몸에서 호르몬 관련된 어떤 질환들, 그다음에 간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독을 해독해주는 디톡스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피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하면 피로감을 줄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에너지 대사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그 활력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에너지가 잘 만들어진다면 사실 이 피로감이 줄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에너지 대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제 ATP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내는 이 ATP가 바로 에너지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요,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 공장인데요. 이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공장에 돌아가려면 먼저 원료 물질이 있어요. 그 원료 물질이 바로 뭐다?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 단백질이지만 1차적으로 에너지로 쓰이는 거는 탄수화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없으면은 이제 2차적으로 지방이 쓰이고, 만약에 이것도 없다면은 마지막 순간에 단백질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영양분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근육이 결국 빠지면서 에너지화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겠죠. 어쨌든 간에 대부분은 탄수화물이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탄수화물이 에너지 공장에 들어왔어요.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탄수화물이 공장을 더 잘 돌리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 불소식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하고 미네랄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B군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 여기서 관여하면 에너지 공장이 잘 돌아가고요. 만약에 비타민 B군이 부족하게 되면 에너지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에너지를 부스팅 시키려면은 비타민 B를 우리가 많이 공급해 줘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에너지 공장이 막 돌아가다 보면 이걸 가지고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크랩스 헬로라 그러잖아요. 그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다음에 여기 지나고 나면 전자전달계를 지나면서 크랩스 회로는 위에 보면 지금 구연산 회로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구연산 회로를 돌고 나와서 전자전달계로 가다가 보면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 공장이 지금 돌아가다 보면 뭐가 생긴다? 노폐물, 즉 찌꺼기가 생기죠. 이 노폐물 찌꺼기가 결국은 뭐냐면 바로 활성산소예요. 왜냐하면 이 구연산 회로는요, 산소 호흡이 돼야지만, 즉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이 공장이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노폐물, 특히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이 활성산소가 만약에 그대로 두게 되면은 이 세포가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조물주가 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안에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내온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코엔자임 Q10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조금 더 보시면 이 크랩스 세로에서 전자전달이 되면서 뭐가 나온다고요? 유해산소가 나오고 이걸 없애주지 않으면 이 세포가 파괴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걸 없애주기 위해서 코엔자임 Q10이라는 항산화제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제 요거 기능을 이야기한다면, 세포 안에서 이야기한다면, 코엔자임의 첫 번째는 뭐냐면 에너지를 잘 만들게 도와주는 게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유해산소를 없애는 기능이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코엔자임 Q10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 지금까지 이야기하다 보면 에너지 대사를 위해서는 첫 번째 비타민 B군,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 중요하다는 게 이해되셨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미네랄이에요. 뭐 여러 가지 미네랄이 중요하지만 특히 마그네슘이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마그네슘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 다음 이걸 일으키는데 도움을 많이 준다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요. 에너지 대사에서는 3,000여 종의 이 효소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이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효소인데 이 효소는 대부분 뭐로 만들어진다? 뭐로 만들어진다? 대부분 단백질이죠. 그래서 효소를 굳이 나누면요. 전효소라는 게 있어요. 전효소는 바로 뭐예요?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이 효소가 기능을 하려면 이걸 도와주는 효소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보조효소 이렇게 이야기해. 조효소. 그 다음에 이걸 또 도와주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보조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조효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비타민 B예요. 그 다음에 보조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마그네슘을 포함한 철분, 구리, 아연, 인, 셀레니움, 망간, 몰리브덴 이거 있죠. 우리가 왜 여기 보면 특히 뭐 아연, 망간, 셀레니움, 몰리브덴은 제가 주로 항산화 미네랄 이야기 많이 하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코팩터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보조 인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보조 효소와 금속 이온을 보면 코팩터를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인자들, 그래서 특히 비타민 B를 보조 효소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이온을 가지고 코팩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너지의 이 효소의 기능을 잘 하려면은요, 효소를 만들어주는 단백질, 그 다음에 보조 효소 역할하는 비타민 B와 같은 비타민, 그 다음에 그 금속 이온, 미네랄이 이 코팩터의 역할을 같이 함으로 해서 효소의 기능을 극대화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에너지 잘 만들려면 첫 번째 원료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뭘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 양질의 지방, 양질의 탄수화물을 먹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은 당연히 뭐예요? 대두나 이런 식물성 단백질이 좋겠죠. 그 다음에 지방은요, 오메가3와 같은 이런 양질의 지방이 좋겠고요. 탄수화물은 어떤 탄수화물? 정제되지 않는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통곡물 같은 이런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는 당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좋은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에너지 생성에 도움이 되는 아까 코큐텐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그 다음에 산소는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카르니틴은 뭐예요? 카르니틴은 지방을 미토콘드리아로 옮기는 운반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에너지 생성을 도움 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효소죠. 그래서 효소는 아까 전효소 역할을 하는 단백질과 그 다음에 코팩터의 역할을 하는 보조효소로서 비타민 B, 그 다음에 금속 이온으로서 미네랄이 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에너지 대사인데 요 코큐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보고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에너지 대사 이제 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코큐텐에서 지금 확실하게 인정받은 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항산화. 그다음 두 번째는 혈압을 낮춘다. 이 두 가지는 이미 이제 인정받았거든요. 근데 이거 외에 여기 보면 23가지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런 근거가 있어요. 있는데
조금 나눠 보면은요. 첫 번째는 항산화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뇌라든지 폐라든지 그다음에 피부라든지 뭐 이빨이나 이런 쪽에 항산화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아직은 100%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정자와 난자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는 CoQ10이 꽤 역할을 하더라. 다시 말해서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여성이나 남성한테 보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이 CoQ10 말고 왜 그 파셀레니움 같은 경우도 도움되잖아요. 근데 뭐 마늘도 도움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연구 논문에 의하면은 이 코엔자임 Q10이 이런 정자와 난자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잖아요. 근데 특히 CoQ10이 우리 몸에서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은 많은 운동을 하는 것. 그중에 어디겠죠? 심장. 두 번째는요, 콩팥. 그 다음에 간.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연구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CoQ10이 세포의 보호와 건강, 그다음 심혈관계 쪽에 많은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근육의 산화를 이제 방지해주고, 그다음으로 해가지고 항노화. 그래서 이런 지난번에 운동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서 절대적으로 먹으면 좋은 게 CoQ10이다. 그래서 CoQ10을 먹어주면 운동력이 확실하게 높아진다는 사실.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혈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에 인슐린 당뇨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이 되는 게 또 CoQ10. 그 다음에 스타틴계 콜레스테롤 이거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CoQ10은요 우리 몸에서 보면 아까 운동을 많이 하는 심장, 그 다음에 콩팥,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근육, 그 다음에 머리 이런 쪽이 지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CoQ10은 그 원래 젊었을 때는 많은데 나이가 들면요 갑자기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보통 나이가 한 30, 40이 되면은요 계속 쭉쭉쭉 떨어지는데 특히 어디 많이 떨어지냐면 심장 쪽 아까 이야기했듯이 운동 많이 하는 이런 곳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CoQ10 감소를 하는데요. 우리가 또 나이가 들면은요 증가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콜레스테롤이에요. 특히 남자도 많이 증가하지만 여성들이 특히 많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왜 심혈관 질환 말씀드렸는데 콜레스테롤이 특히 여성들한테 이렇게 확 증가를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좀 전문적인데요.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약을 써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보세요. 나이가 들면은 CoQ10은 떨어진다 그랬죠. 근데 콜레스테롤은 높아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몸에 무리가 오는데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병원에 약을 처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보세요. 요게 바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합성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스타틴이 여기 뭐 빨간색 있죠. 곱하기. 요 부위를 차단해 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요. 이 CoQ10을 만드는 과정이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맨 위에 보면 아세틸콜린부터 해가 중간에 길쭉한 거 해가지고 여기서 CoQ10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려고 스타틴 약을 썼더니 어떻게 돼요? 콜레스테롤도 떨어지지만 CoQ10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타틴을 써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데는 도움이 됐는데 하필이면 CoQ10을 없애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한 쉽게 말해 부작용이 되는 거죠. 즉 이걸 가지고 드럭 먹으러 가는데 어떤 약을 썼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거를 고갈시키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만성질환들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만성질환 환자들이 약을 쓴단 말이에요. 약을 쓰면은 이 약이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에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비타민, 특히 비타민 6번, 9번 여기 보면은 엽사는 9번이잖아요.
비타민 B12는 12번이잖아요. 그다음 B1. 그래서 1번, 9번, 12번, 그다음 코큐텐 이런 영양소를 결핍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드럭 먹으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약의 부작용 중에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 뭐예요? 아, 그래도 지금 코큐텐이 떨어져가지고 혈압도 높아지고 몸에 나쁜 에너지도 안 못 만들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하필이면 콜레스테롤 떨어뜨리고 있었던 이 약 때문에 안 그래도 떨어지고 있는 코큐텐이 더 떨어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사실 엄청난 큰 부작용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큐텐이요 40대 이후부터는 확 떨어지는데 특히 어디? 심장, 그죠?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심혈관계의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거고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좀 알고 미리미리 코큐텐을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운동할 때도 물론 먹어줘야 되지만 평상시에 에너지를 만들고 할 때도 먹어줘야 되고 또 스타틴 계통의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약을 먹을 때도 반드시 코큐텐을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여기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호르몬은요, 제가 몇 번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냥 홀로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호르몬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뇌가 있어요. 뇌에도 뇌 위쪽에 시상하부라고 있고요. 그 밑에 뇌하수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상하부라는 하이포살라무스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피투이타리 글랜드, 뇌하수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 그것이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 위에서부터 보면 여기에 갑상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등 뒤쪽 콩팥 바로 위를 가지고 뭐라 그런다? 부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 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정자와 난자가 있죠. 그래서 특히 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서 어떤 분비가 되면 이게 부신, 그래서 부신 호르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이렇게 꺼져야 되는데 갑상선이에요. 그래서 뇌하수체가 또 갑상선도 자극을 하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하고 부신 그리고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성 그다음에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선으로 서로 연결돼 있지만 말초에 있는 이 부신과 갑상선과 성호르몬도 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복잡한 어떤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필요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왜 갑상선이 갑상선의 항진이나 저하가 있어도 필요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성호르몬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뭐 여러 가지 뭡니까 호르몬 밸런스 때문에 여자들은 뭐 호르몬 밸런스 깨지면서 뭐야 그 뭐죠? 그 임신 전 증후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특히 이 부신이라는 게요, 이 호르몬이란다 피로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 즉 피로 호르몬을 만들어내 항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부신이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잖아. 콜티졸 같은 거. 그래서 결국은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쪽에 있는 하이포살라머스 피투이타리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뇌에서 어떤 자극이 되다 보니까 이런 아드레날 글랜드가 부신이에요. 부신에서 콜티졸이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HPA 엑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바로 콜티졸이라는 거죠. 즉 외부 스트레스에 대해서 저항하는 호르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이 시상하부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부신 티질과 부신 수질에서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 너무 복잡해요. 복잡해서 지금 다 자세히 설명하기 너무 복잡한데 왜냐하면 이 또 부신 수질과 부신 티질 나오는 호르몬이 달라요. 한쪽은 콜티졸이고 하나는 아드레날린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다 복잡하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찌됐든 간에 피로에 도움이 되는 거는요 우리가 먹는 영양소와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피로를 조장하는 식품이 어떤 게 있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것들, 정크푸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알코올, 카페인이에요. 알코올, 카페인, 그 다음에 이당류, 설탕,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 그 다음에 글루텐 이런 거는요 이 스트레스를 조장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거는 뭐냐면 항스트레스 호르몬을 잘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콜티졸을 적당한 시간에 잘 만들어주는 그런 걸 가지고
어떤 게 있냐? 비타민이에요. 그 다음에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특히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B, B 중에서는 비타민 B5, 판토텐산이 특히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C, 비타민 B5, 그 다음에 미네랄 중에서 마그네슘과 아연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부신의 고유의 기능을 잘 할 때, 그런 걸로 해가지고 콜티졸이 나와야 될 시기에 잘 나올 때 우리 몸의 피로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시간적인 리듬이 또 깨져도 이 피로를 저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은 또 나중에 제가 혹시 기회 되면 또 해드릴 건데요. 어찌됐든 간에 요거만 기억하셔요. 이 부신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는 비타민 C하고 비타민 B, 마그네슘 아연이고요. 피해야 될 건 특히 정크푸드, 특히 알코올, 카페인을 포함해가지고 설탕, 트랜스지방, 글루텐 이런 것이 나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가 또 도움이 돼. 오메가3라는 거는 항 염증 효과도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스트레스에 대해 저항하기 위해서는 피쉬 오일을 포함한 오메가3가 도움이 된다는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간 해독인데요. 간 해독은 제가 지난번에 간 이야기 좀 자세하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피로는 간 때문이다. 우리가 보통 뭐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왜냐하면 간은요, 뭐예요? 영양소를 만드는 곳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기능이 뭐죠? 몸에 들어오는 독소를 해독하는 곳이다. 그래서 간의 기능은 체내에 존재하는 독성 물질과 그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왜 우리가 뚱뚱한 사람들이 그죠? 사실 그 뚱뚱하다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방세포 안에 독소가 축적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축적되는 것 중에서 수용성 독은 그래도 좀 약해요. 근데 이 지용성 독은요, 우리 몸에 축적이 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부분이 간이 기능이 잘 돌아간다면은 그 다음에 이 지용성 독이 어느 정도 이제 해독이 되겠지만은 이게 너무 많으면 이 문제 되겠죠. 두 번째는 간 기능이 떨어지면 문제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살을 빼려면은요, 사실은 요요를 안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디톡스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살 뺄 때도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방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에 독소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독소가 어떤 독소란 말이에요? 지용성 독인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 간에 이 지용성 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간 공장이요. 요거를 아까 우리 미토콘드리아하고 비슷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용성 물질인 독이 들어와서 공장을 잘 돌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장을 그죠? 돌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비타민 B군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많이 적어놨죠? 이 정도 비타민 B입니다. 비타민 B2, B3, B6, 엽산은 비타민 9번이죠. 그 다음 비타민 B12, 코발아민,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쉽게 말해서 간이 지용성이 들어왔을 때 간 공장을 돌려서 여기 보면 1단계, 2단계 있잖아요. 1단계가 바로 뭐냐면 1단계를 통해 가지고 지용성을 어떻게 이제 수용성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1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과정에서 보면 뭐 산화하는 막 복잡한데 이거를 하게 해주는 게 뭐란 말이에요? 비타민 B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비타민 B가 있으면 이 1단계의 어떤 과정을 잘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지용성이 수용성을 되고 독성이 감소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배출이 잘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미토콘드리아 안에도 이게 돌다 보니까 피로물질, 독성물질 생긴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간에도 이 독성물질, 즉 활성산소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지용성 독이 간세포를 파괴하는 것도 있지만요. 이 활성산소가 간세포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장이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장을 파괴하는 것, 즉 활성산소에 의해 가지고 간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마찬가지로 또 활성산소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미토콘드리아에는 코엔자임 Q10이 그 역할을 했다면 간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항산화 비타민, 항산화 미네랄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항산화 비타민은 비타민 A, C, E잖아요. 여기 보면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 비타민 A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코큐텐도 거의 그걸 하겠죠. 그 다음 미네랄은 어떤 게 있어요? 아연, 망간, 셀레니움, 몰리브덴, 그죠? 구리 이런 것들이 황산화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거기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외에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실리마린이에요. 지난번에 감기능하면서 이야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실리마린이 대표적으로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 중에는 밀크시슬이 그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밀크시슬이라는 거는요. 이 간 공장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노폐물에 의한 활성산소를 없애주면서 간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실리마린인 거예요. 실리마린을 주로 하고 그 외에 비타민 A, C, E, 그 다음 미네랄, 아연, 망간, 셀레니움, 몰리브덴, 그죠? 그 다음에 뭐 구리, 뭐 이런 것들이 그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용성 중으로 배설이 잘 되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오면은요. 이놈이 이제 수용성이 되고 물에 잘 녹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요. 수용성 물질 딱 나오면 이놈을 배설하는데 첫 번째 피로 가게 해가지고 혈관으로 가게 해가지고 혈액 속에서 이게 배설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콩팥으로 보내요. 그래서 콩팥을 보내가지고 콩팥에 한 번 더 걸러서 소변으로 나가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담접을 통해서 나가요. 담접은 그러니까 지방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담접을 통해서 장으로 가가지고 변으로 내보내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에 들어오는 이 나쁜 물질을 해독시켜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본다면 지용성 어떤 독이 들어와요. 그러면 공장에 돌아가려면 비타민 B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생긴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위해서 항산화, 그죠? 그래서 실리마린을 포함한 비타민 A, C, E, 그다음 비타민 미네랄, 아연, 망간, 셀레니움, 몰리브덴, 코큐텐 이런 게 기능을 하고, 그다음 여기서 나오는 물질들, 즉 수용성 물질들이 혈액을 통해서는 콩팥으로 가서 소변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담즙으로 가가지고는 장을 통해서 대변을 나가야 되는데 이 2차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이 배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비타민 B군은 첫 번째 1단계, 그다음 항산화 영양소 메칠리마린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배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미노산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이 조금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도식화해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네, 이해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피로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당뇨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